왜 한국마트가 더 인기가 있느냐?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뭐를 한번 가려고 그래도 최소한 2번 이상의 검문 검색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길에서 가는 길에 뭐 작게는 1번 정도의 검문 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몰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검문 검색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마트 안에 들어갔을 때도, 몰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 안에서의 뭐 자유로운 이동이 조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거. 필리핀에서 약간의 어떤 사건, 사고가 조금씩 이렇게 터지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재기 현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왁 몰려드는 뭐 그런 성향들도 가끔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지진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그죠? 그리고 뭐 테러나 뭐 내전 뭐 이런 그 과정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뭐 좀 괜찮다 싶으면 한번 흔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몰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물건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포인트는 이 일반 필리핀 몰에 가려면 검문 검색의 과정들이 귀찮고, 그 검문 검색의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은 좀 그래도 간소화됐지만 예전에는 막 한 3개, 4개 정도의 확인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QR코드도 있고, 또 뭐 종이로 쓴 뭐 쪼가리도 있고, 바람가에서 발행하는 뭔가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백신을 맞았으면 뭐 백신을 맞았다는 뭐 이런 부분까지 뭐 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내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걸 다 확인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몰에 갈 때도 그 택시 문을 일일이 열어가지고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한참 택시 안에서 대기를 해야 됐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 검문 검색을 다 확인해야 되니까 차가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그 차가 밀려서 자기 순서가 됐을 때도 일일이 이거 다 확인하고, 그쵸? 그리고 갈 때뿐이에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귀찮죠? 그리고 이 필리핀 몰에서는 그야말로 카트기로 그 엄청나게 물건들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작은 사리사리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동네에서 그야말로 구멍가게, 뭐 끽 해봐야 그 크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 고시원 방 있죠. 뭐 그 정도 사이즈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커봐야 뭐 고시원 2개 사이즈인데 그 정도 사이즈의 사리사리 스토어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런 몰에 와서 물건들을 가져가서 자기 사리사리에서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리사리 스토어는 물건 값도 막 들쭉날쭉이죠. 그 파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 담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담배가 특히나 뭐 전매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국 어딜 가나 똑같은 가격 4,500원에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다 다릅니다. 어떤 가게 가면 4,000원, 어떤 가게를 가면 또 뭐 4,500원, 어떤 가게를 가면은 막 5,500원, 어떤 데는 막 6,000원, 뭐 이렇게 자기 받고 싶은 대로 받아요. 특히나 뭐 심한 경우는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는 가격이 5,000원이라면 저한테는 막 6,000원, 7,000원 이렇게 막 부르는 가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같이 좀 생활을 한 사람들은 아유 여긴 또 바가지네 하면서 이제 그 가게를 다시는 안 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사리사리 스토어의 주인들이 그 몰에 와서 물건들을 사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계산 하나 하려면 정말 한참 오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카트를 그래도 하나 정도는 뭐 완전히 고봉같이 쌓아가지고 막 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애교고요. 뭐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카트 한 2개를 그런 식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계산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장난이 아니죠. 거기다가 그 마트 계산하는 방식도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세월이에요. 그다가 그 전산적인 업무들도 하나하나 밀리기 시작하면은 또 그거를 그 손봐주러 오는 사람들까지도 기다려야 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뭐 사리사리 주인들만 그러냐? 문제는 조금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사간다는 거예요. 왜? 필리핀 사람들이 사람이 많잖아요.
한 집에 정말 한 대여섯 명 사는 건 기본이고, 정말 뭐 이런저런 친척들이 다 지방에서 막 도시로 올라와 가지고 같이 얹혀 산다든지 해가지고 진짜 코딱지만한 방 안에서 뭐 대여섯 명이 기본으로 잔다든지, 뭐 전체 집 안에 보면은 한 뭐 열댓 명씩 같이 사는 뭐 이런 집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조차 뭔가를 하나 살려면 그걸 다 사리사리해서 사면은 너무 비싸니까 결국은 몰에 와서 어지간한 양을 사야 되죠.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몰에 가기는. 그리고 편의점은 또 생각보다 좀 가격이 센 편이에요. 편의점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같은 걸 비롯해 가지고 세븐일레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가격들이 좀 센 편이에요. 물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가요. 자, 그런데 다시 한국마트 얘기로 돌아가 보죠. 한국마트는 어떠냐? 일단 출입이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한국인들 특유의 습성 때문이겠죠. 어떤 일들을 빠르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신속하게 회전율을 높일까라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출입 절차를 간소하게, 그래서 뭐 굳이 막 이런저런 거 서류 확인 안 하는 가게들도 좀 있고요. 한다 해봐야 정말 해야 되는 뭐 딱 QR코드 하나만 한다든지 뭐 그런 거 그냥 단순하게 하고 보여준다든지 뭐 이 정도로 절차를 간단히 하면서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물론 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심하게 통제를 할 때는. 근데 대부분은 약간 편하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오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몰처럼 막 이렇게 산더미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회전율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뭐 비닐팩 하나 사가고 그 다음 사람 또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이니까 오히려 그 줄을 서 있다 해도 줄이 금방금방 이제 빠져서 이제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간단하게 이제 살 수 있으니까 편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반 필리피노 사람들도 뭐 꼭 굳이 한국 음식을 해 먹겠다가 아니라 뭐 간단하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한국마트를 이용하는 그런 현상까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라면인데요. 물론 뭐 라면이 많이 팔린다라는 거 웬만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의 100대 1이랍니다. 이 팔려나가는 비율이. 그러니까 이제 라면만 근데 사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라면을 사면서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보통 같이 구매하는 경향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어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요리 프로그램 한참 뭐 냉장고를 부탁해 막 이런 거 하면 마트에서 뭐 기획 상품처럼 해서 그 재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팔 때 이렇게 매출이 쫙 올라가는 뭐 그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래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한국 음식을 뭐 먹는 장면이 나오면은 결국 그와 관련한 음식과 그 재료들이 또 많이 팔려나가는 뭐 그런 현상까지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한국 식자재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류 열풍에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이 상황까지 겹치면서 한국 마트들이 마구 생겨났어요. 제가 떠나오기 전에 한 6, 7, 8월 뭐 요 정도쯤에 한국 마트가 제가 사는 그 동네 인근으로만 해도 막 한 서너 개가 새로 오픈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얻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마트가 전망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의 식문화가 외식문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 살아도 자기 나름껏 요리를 해서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많고, 조금 부지런한 사람들은 아직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고 뭐 소위 집밥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문화죠. 그래서 밖에서 사 먹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요즘은 외식 산업이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도 많이 사 먹긴 합니다만 말이죠. 하지만 얘네들은 기본이 외식 문화예요. 필리핀에는 유명한 프랜차이즈점 중에 졸리비라고 있죠. 바로 맥도날드를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본따 만든
필리핀식 맥도날드라고 볼 수 있는 이 졸리비가 조그만 애기들이 생일이 되면 가장 먹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이 졸리비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졸리비가 말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나라의 이런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처럼 그냥 점심이나 저녁 때 간단하게 뭐 끼니를 때우러 가는 뭐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새벽부터 이 졸리비가 문을 열면 사람들이 심심찮게 드나들어서 그 햄버거 같은 것들을 사서 나가는 모습을 정말 새벽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그들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뭐 달리 뭔가를 해먹지 않고 아침부터 그걸 사 먹고 그 다음에 또 점심 때도 그걸 나와서 또 사 먹고 뭐 저녁 때도 사 먹으러 가고 뭐 그리고 생일 파티 있으면 또 가서 먹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곳곳에 이터리라는 그런 조그만 식당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전통의 서민 식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무슨 이터리 해서 뭐 몇 집 걸쳐마다 이 이터리들이 있는데 뭐 작은 군것질거리들도 물론 팔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 사람들의 식사를 팔아요. 그래서 돈이 뭐 없는 사람들도 거기 와서 거의 식사를 합니다. 물론 저렴하죠. 저렴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태리를 가게 되는데 실제로 결국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뭐 은행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아주 조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뭐 밥을 제대로 나가서 먹고 오고 이런 게 안 되는 그런 특수 직종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시락을 싸와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뭐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간단하게 이태리에서 아침에 나올 때 사서 오는 뭐 그런 사람들도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요리를 직접 해먹는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안 해먹고 밖에서 이렇게 사 먹고 하니까 레스토랑 같은 게 오히려 더 잘 되지 않느냐. 예, 옛날에는 물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한국마트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바로 즉석식품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요즘.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뭔가를 먹고는 싶은데 일일이 그 재료를 하나하나 사서 요리를 해 먹기에는 귀찮고, 혹은 또 그 요리법을 잘 모르는 경우,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즉석식품을 사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한국 음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음식이 정말로 다양하고 맛있고 영양학적으로도 좋다, 뭐 이런 인식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던데 말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국 음식의 그 특히 즉석식품, 뭐 만두 같은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식 딤섬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는 우리나라 그 전통 만두들, 이게 굉장히 또 인기를 얻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다양한 즉석식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필리핀어들이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요리, 뭔가 만들어 먹는 재미, 이런 것들을 이 즉석식품을 통해서도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요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뭐 자기 집안 배경이 좋다라는 사람들, 이 요리 같은 건 정말 가정부들이나 하는 좀 저급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급부로 정말 부자들은 자신이 메인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요리를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요. 참 특이하죠. 어쨌거나 아주 하위층은 뭐 사 먹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요리를 직접 해서 먹는데, 이 사람들도 특별히 해먹는 요리가 별 게 없어요. 가서 생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필리핀 전통 요리라고 할 만한 게 몇 개 안 돼요. 식민지 생활의 지배를 오래 받아서 그런지 스페인식의 요리들이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자기네 전통 음식처럼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그냥 튀기는 음식,
예, 그리고 굽는 음식, 뭐 이게 거의 답니다. 그래서 주로 닭이나 생선을 튀기거나 구워서 그냥 뭐 그걸 메인 반찬으로 해서 뭐 곁가지 반찬도 거의 없습니다. 보통 뭐 한두 개 있을까 말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의 식문화가 얼마나 그네들에게는 참 다양한 충격으로 다가올지 뭐 얼핏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또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급이면서 자기가 딱히 요리는 못하겠는데 어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저거 먹고 싶다 싶으면 우리가 손쉽게 손을 내뻗을 수 있는 게 바로 즉석식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즉석식품들에 대한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이것도 결국은 한국마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필리핀의 외식 문화라는 것들이 애초에는 많은 식당들이 번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필리핀에 가면 진짜 식당 많거든요. 다양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이나 앞으로는 이 한국마트가 꾸준한 인기를 계속 얻어가게 되고, 그러한 식재료에 대한 재구입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매출이 사상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참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구체적으로 매출이 얼마인지를 여러분께 공개를 할 수 없는 게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믿고 자신의 장부를 직접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제가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하겠죠. 혹시 그분이 제 영상을 보게 된다면 뭐 안 봐도 그렇고요. 분명한 건 정말 일반적인 생활비를 충분히 넘어서고 어지간하면 정말 내가 즐길 거 다 즐기면서도 충분한 저축과 재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장점 뭐냐? 우리나라식의 한국마트가 아니라는 거. 무슨 소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할 때 이 인테리어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식당은 더 그렇고요. 근데 이 마트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뭐 정말 최선으로 2개씩 있으면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창고에 보관용으로 이제 냉동 창고가 좀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건 좀 규모가 되는 그런 냉동실이나 냉장실이 필요할 거예요. 물론 그 비용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식당에도 냉동고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식탁이나 의자나 뭐 다른 뭐 조명,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이제 식당에는 필요한데 마트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우리나라식의 뭐 어떤 마트 진열대나 뭐 그럴듯한 뭔가가 있어야 좋지 않겠냐? 있으면 좋죠. 물론 마닐라나 세부 쪽에 가면 그런 근사한 마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옛날 시골 우리가 구멍가게에 가면은 그 샤시 있죠. 샤시로 틀을 짜 만들고 그냥 나무판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옛날식 샤시 구조물 매대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보는 필리핀어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도 마찬가지, 뭐 그래 의뢰 필리핀에서 뭐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트의 시설을 뭐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인건비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식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요리를 하는 사람과 서빙하는 사람, 치우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명이 필요한데 마트는 계산대에 한 2명, 그죠? 있으면 답니다. 물론 물건이 들어왔을 때 물건을 다루고 뭐 이런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한 2명 더 있고 또 물건 빠지는 거 진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그리고 이제 경비 1명 정도 있고 하면 되겠죠. 그래봐야 몇 명이에요? 한 5명 정도면 거의 뭐 떡을 치죠. 하지만 식당은 5명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보통의 식당에 가면은 주방에 한 서너 명이 있고 또 홀에는 한 5명 정도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필리핀 특유의 어떤 모습인데요. 한 사람이 막 여러 가지 일을 멀티로 하는 거, 이거 필리핀어들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1명 일할 거와 필리핀어 10명이 일하는 게 거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국형 마트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설 투자에 관한 부분도 크게 투자할 부분이 많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일단은 쉽다. 그렇죠?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계산기 누르는 정도만 알고 뭐 어떤 물건이 빠졌으면 그냥 그걸 진열하는 것만 알면 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 쓰기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관리적 측면에서 이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다른 업종들도 많이 있겠죠. 뭐 한국인들이 또 많이 하시던 뭐 타이식 마사지라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설 투자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뭐 기타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그 접근의 문턱이 낮은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또 마트라는 거죠. 근데 이 마트를 함에 있어서도 한 가지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과연 이 총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마트 종류의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필요한 물건만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팔리는 물건의 메인 물건을 위해서 나머지 물건들이 이 곁다리로 붙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재고가 안 쌓이게 팔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아주 그 영업적인 판매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물건 떠넘기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적당한 정도의 수준이어야 파는 사람에서도 그것을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일부 조금 안 좋은 총판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결국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 결국 넘쳐나다 보면은 점점 재고로 쌓이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이건 총판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총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잘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곤란함을 겪고 있는 일부 한국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좀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그 투자 대비 자금 회수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뭐 아무튼 간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쭉 한 것 같지만, 이 얘기 속에는 그 숨어 있는 중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한국마트 열면 잘 됩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끝나는 얘기일 것 같죠. 하지만 그 곳곳에는 그 포인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고, 뭐 이 정도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쪽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영상은 되게 이렇게 뭐 말이 굉장히 정확하게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말을 막 늘어놓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이거다 라고 툭하니 정보를 던져버리고 넘어가는 뭐 이런 것들은 저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왕이면 뭐가 이렇게 좋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좋고 뭐 어떻게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섞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거의 100% 한국 마트를 할 거예요. 물론 뭐 그때는 이미 너무나 많이 생겨버려서 좀 메인이 되는 곳에는 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하면 그래도 좀 경쟁력 있게 내 마트를 다른 기존의 마트보다 좀 더 이렇게 잘 팔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적당한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제가 1년 힘이 나름대로 이제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필리핀에 살면서.
그래서 뭐 그 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태라도 저는 들어가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정말 적기예요. 지금만큼 한류의 인기가 높고 또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반적인 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정말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제 높은 상태라 차리는 마트마다 뭐 금방 한 달 내로 기본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팁 이겁니다. 현재와 같은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 마트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아주 좋은 꿀팁이죠. 꼭 도전해 보십시오. 혹시 필리핀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